설 연휴에도 취재에 많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골든타임 시기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편안해야 할 설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 소식으로 인해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던 중 국내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이와 관련한 대책 TF를 가동하였으며 설 연휴 기간 중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발생에 따라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발생은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위험지역을 방문했고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 전체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과 국내에 계신 중국 여행객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다녀오신 분들 중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하여 증상을 상담하시고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으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 의료계는 이분들이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 위생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께서는 더욱 유념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문병이나 위문 역시 자제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 치료 중인 환자들이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지역의 발병 상황을 시시각각 확인하시고 가급적 위험지역의 여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근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현재 추정되는 최대 잠복기인 2주까지는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1339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 앞에는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1339로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탁해 주십시오. 만약 1339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원내 전화번호나 관할보건소 전화번호를 함께 표시하여 유선 연락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N95 마스크 착용 후 격리 조치 후에 1339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또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면회를 오지 않도록 면회 자제를 홍보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데이트하여 28일 0시부로 시행될 사례 정의 및 진료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에 공고합니다. 이제는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병국인 중국의 전국적인 사태의 주의를 면밀히 주의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합니다.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와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또 최근 2, 3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 등의 전수조사 및 추적 관리를 건의합니다.
또한 선별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별 진료 및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와 안내에 주력하여 줄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선별 진료로 인한 보건소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28일부로 예정된 DUR 및 ITS 의약품 이용 정보 제공 시스템 그리고 해외 환자들의 입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들의 환자의 입국 정보 이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입국 정보 확인이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내일 27일은 대체 휴일이지만 정상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핫라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핫라인과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료계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계는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에도 분명히 그러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계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인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의료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정부 역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시고 현실적인 보상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의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의심자가 환자 의심자 사전에 신고하고 그걸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이제 수동적인 감시 시스템이 그동안의 관리 시스템이었다면 제3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례처럼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이면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좀 변화해야 될 좀 더 적극적인 이제 감시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요구하는 정부에 요구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처럼 신고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온 지난 한 달여간의 모든 입국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혹시 무슨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긴가민가 아니면 꼭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사전에 미리 찾아서 적절히 검색하고 관리 시스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제 대상자들 전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전면적인 입국 공지는 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상황 또 중국 전역에서 여러 대규모 소규모 도시들에서 또 각성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확진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는 지금 현재는 전파의 어떤 속도 또 전파의 정확한 경로 또 잠복기 또 치명률 이런 데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추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진행 속도보다 그 이상 더 빠른 어떤 전파 속도를 보이면서 질병의 중증도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보면 생각보다 질병의 중증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망 환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사망을 하는 환자들인 것이고 상당히 우리가 중증 환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이 확진된 환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은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이미 확진자 또는 무증상 어떤 보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감염원이 된 곳에서 그 환자들을
사람들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 중에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에서의 변화 추이를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라 저는 몇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걸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게 되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중국 여행 관광객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시행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그것을 바로 실행하기 위한 큰 혼란 없이 큰 부작용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정부에서는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메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메르스의 전파 양상은 현재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도 보셨겠지만 주로 병원에서 슈퍼 전파 상황, 그러니까 환자들이 입원하고 나서 그런 다수 노출될 수 있는 병원 환경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패턴들을 보였고 지역 사회 내에서 유행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사망률은 그 대신에 병원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왜냐하면 감염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 저하나 고령이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는 면이 있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초반에 뭐 중국에서는 병원 내 감염도 없고 뭐 지역사회 감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밝혀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병원 내 유행 상황 거의 메르스와 유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뭐 우한 내에서의 후베이성에서의 집단 발병 뭐 하루에 거의 뭐 3, 400명씩 늘어나는 패턴으로 좀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지역사회 내 감염도 가능한 거라고 이미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역량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의료기관들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국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좀 보고 초기에 유입 환자 3명 이제 걸러내는 것도 보셨겠지만 일부는 공항, 일부는 능동감시 대상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환자를 잘 골라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졌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이 중국에서 확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에 다수의 이제 환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이 돼서 행여라도 국내에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이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망률이 지금 현재 통계 2.8% 정도 되긴 하지만 사망률이 3% 이상이 되는 그런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의료 직군의 많은 영역 전문가들 또한 질병관리본부 포함해서 정부 기관들이 그런 파국의 상황들까지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만약 1, 2주 지나서 좀 3, 4주 지나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아주 이제 극단의 조치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제 근데 어쨌든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런 파국의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대응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잘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와 또한 질병관리본부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대한 협력을 해서 어떻든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어떻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일종 어떤 경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호흡기 질환을 의심하는 그런 증상이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외출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없고 말 그대로 전혀 호흡기 질환이 전혀 없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 국민들께서도 이번 어떤 감염병 사태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한 폐렴 이 사태 즈음에서 외출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잠깐 아까 제가 담화문을 읽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환자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외과용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서지컬 마스크라고 또 치과에 사용하는 덴탈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용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많이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KF80 뭐 여러 가지 뭐 94도 있고 뭐 97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KF80 정도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단 아까와 같이 정말로 이 환자는 우한시를 다녀왔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 환자가 앞에 그 표지 안내문을 보지 못하고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95 방진 마스크라고 해서 바이러스 입자들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바로 끼고 그 환자를 격리 조치한 다음에 1339로 연락해서 구급차에서 해당하는 선별 의료기관 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없든 마스크 착용을 외출할 때 반드시 생활하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KF80 이상 마스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제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르스 상황 때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메르스 환자가 마스크를 썼던 경우와 쓰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병원 내 확산 속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스크만 썼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 추가 환자 발생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병원 내원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셔야 되고 또 거꾸로 말하면 혹시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메르스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병원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호흡기 감염증,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호흡기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은 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확 줄여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도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로딩을 줄여주는 부분에서 의료기관이 정말 환자들의 이제 건강, 특히 의심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 치료나 진단에 전념할 수 있게 면회객들을 면회를 반드시 뭐 그냥 정말 예전에 메르스 말씀드렸처럼 화상 전화로 그냥 면회하시고 그냥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면회객을 확실히 줄여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을 돕고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에 전념하고 또 진단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는 부분을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